이번 시간에는요, 가스계 소화 설비의 구성 및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FSC 기준이 NFPC 성능 기준과 NFTC 기술 기준으로 바뀌었죠. 자, PCTC 기준에서 말하는 가스계 소화 설비는 크게 이렇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약재의 종류는 다르지만 자, 이 가스계 소화 설비의 구성 및 동작 원리는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 자, 통틀어서 한번 구성 및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계 소화 설비를 왜 쓰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계 소화 설비 개요라고 해서 수계 소화 설비의 적응성이 없거나 수송 피해 우려가 큰 장소에 적용하더라. 자, 수계 소화 설비라고 하면은 옥내, 옥외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자, 물을 소화 약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수계 소화 설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뿌렸더니 불이 꺼지지 않거나 당연히 전기실, 이런 변압기실, 이런 장소에 우리 수계 소화 설비 뿌리면 적응성이 없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감전의 우려도 있고요. 자, 이런 장소 또는 수선 피해, 우리 화재가 발생이 되면 불로 인한 피해를 1차 피해, 소화 작업을 할 때 물을 뿌렸을 때 발생되는 피해, 수선 피해, 이것을 우리가 2차 피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로 인한 피해도 있는데 소화 작업을 하면서 2차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되겠죠. 당연히 전기실, 전산실, 데이터베이스실, 또 문화재를 저장하는 그런 장소, 고가의 미술품이 있는 장소에다가 물을 뿌려버리게 되면 전부 다 못 써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2차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장소에 2차 피해를 좀 줄여보자 해서 만든 게 가스계 소화 설비이구나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스계 소화 설비의 장점과 단점이 제가 구분해 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화재 진화 후 깨끗하다. 당연히 물보다는 당연히 깨끗해질 수밖에 없겠죠. 화재가 난 장소에 물을 뿌리고 나면은요, 거의 불바다가 됩니다. 자, 승강기 장소로도 물이 흘러가서 승강기까지 다 못 쓰게 되는 2차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피해가 적어지겠죠. 화재 진화 후 깨끗하다. 물보다. 피연소분에 대한 피해가 적다. 물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저장하는 장소에다가 자, 가스계를 뿌리면 피해가 당연히 적겠죠. 물보다는요. 자,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좋다.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실, 변압기실, 전산실, 이런 장소, MDF실 이런 장소에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왜? 수계 소화 설비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이 가능하더라. 자, 장점만 있냐? 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단점을 보니까 사람에 대한 질식 우려가 있다. 자, 이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오동작에 따른 누설에 의해서 근처에 있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례, 그런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설비죠. 당연히 질식, 사람에 대한 인체에 대한 유해 위험이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이것이 뭐예요? 지구 온난화의 주법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지수의 기준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자, 이 약재 자체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할론 소화 설비라고 해서 또 보시게 될 건데, 할론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브롬 또는 염소라는 약재를 사용하게 돼요. 물론 불소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약재를 뿌리게 되면은 소화 작업 후에 남은 것들이 어디까지? 오존층까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O3, 오존층에 있는 O3를 O2로 바꿔서 오존층에 구멍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의 안 좋은 직사광선이 그대로 지구 표면에 도달돼서 백내장, 지구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더라. 자, 그리고 설비가 고압이라 주의를 요하더라. 우리 이런 가스계 소화 설비는 대부분 대기 상태에서 자,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기체 상태의 소화 약재를 용기 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 자,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용기 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얼마 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체에다가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자, 이것이
액체 상태로 액화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약재를 저장하기 위해서 기체로 되어 있는 소화약재에 압력을 가해서 액화 상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많은 약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당연히 이 용기 안의 압력은 고압입니다. 자, 고압이다 보니까 이 방출될 때 위상부로 니들밸브를 통해서 배관을 통해 나갈 때도 이 부분에도 고압이 작용하겠죠. 그럼 여기에 이 고압 용기이기 때문에 용기의 두께도 두껍고 여기에 붙는 설비 제품들도 다 고압에 버틸 수 있는 제품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압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성을 또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비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 사람에 대한 질식, 환경 오염, 또 고압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계 소화설비는 뭐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인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만지거나 제어하면 안 되겠죠. 설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셔야 좀 조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약재 종류의 분류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자, 우리 화재안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그리고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자,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요, CO2를 사용하죠. 자, 지구온난화 주범위에서 사람도 사망한다고 했고, 할론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브롬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오존층에 구멍을 낸다고 했었습니다. 환경오염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할론 소화설비는 지금 현재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가스계 소화설비를 뭘 써야 되냐? 할론 소화설비의 환경영향성, 인체 유해성을 낮춘 것을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지구온난화 지수를 낮춘 것이 바로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당연히 대기 중에 있는 21%의 산소 농도를 대략 15%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죠? 소화가 되는 질식 소화가 바로 주된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환경 영향성만 낮춘 것이 바로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의 주된 소화 효과는 뭐겠어요? 자, 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할론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주된 소화 효과가 부촉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앞에 써놓은 것이 바로 주된 소화 효과를 의미를 합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은 보조적으로 작용되는 소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할론 소화설비의 주된 소화 효과가 부촉매이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연소의 4요소 혹시 아시나요? 자, 이런 장작이 만약에 타고 있다. 자, 이런 가연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산소, 그리고 처음에 불을 붙이기 위한 점화원, 불이 붙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꽃이 발생돼서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 연쇄 반응, 불꽃에 의한 연쇄 반응을 우리가 연소의 4요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소화 작업은요, 이 연결고리 중에 한 가지만 끊어지게 되면은 소화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니 이 연소가 멈추는 거고요. 자, 여기 부촉매, 할론 소화설비 부촉매라는 것은 약재를 불이 난 장소에 뿌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뭐가 사라지더라? 이 불꽃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점화원은, 최초의 점화원은 불이 붙고 난 다음에 사라졌다고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불꽃의 뜨거운 열기류가 주변에 열복사를 일으켜서 연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불꽃이 사라지게 되면은 연쇄 반응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화 효과가 매우 좋은 게 할론 소화설비의 부촉매 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오존층 파괴나 또 환경, 인체에 대한 영향성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부촉매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체 영향, 환경 영향성을 낮춘 것이 뭐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용기 안에 담겨져 있는 고압식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현장에서. 자, 물론 저압식도 있긴 합니다. 이런 저압식 같은 경우는 좀 플랜트 현장에 좀 냉각 장치도 있고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좀 보기 어려울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고압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할론 소화 설비는 할론 1301, 1211 그리고 2402 세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할론 1301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할론 1301만 과거에 잠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에는 이렇게 화재안전 기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는 대략 9개 정도가 있고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에는 이너젠 계열로 해서 IG01, 100, 541, 555에서 4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약제들이 자, 요 기존의 약제를 개선한 거구나. 그래서 과거에 얘를 청정 소화설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얘도 청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이름이 길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스계 소화설비를 해당 방호구역에 뿌려야 될 건데, 약제를 뿌려야 될 건데, 자, 방출 방식에 따른 분류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역 방출 방식, 국소 방출 방식, 그리고 호스릴 방식 3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더라. 자, 기본적으로 가스계 소화설비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약제를 골고루 뿌려서 산소 농도 등 부촉매 소화 효과 등을 일으켜서 소화 작업을 하는 전역 방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생산 공장, 자동차 생산 공장 라인 같은 데 보면은 방호 구역을 밀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건물 안에는 실 안에 있기 때문에 밀폐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라인이 길기 때문에 방호 구역을 밀폐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 라인이 지나가는 주변에 보면은 이런 전기 제품의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위치할 수 있겠죠. 그 주변에 이렇게 가스계 소화설비 헤드를 설치해서 개방된 공간에 일정 시간 이상 소화약제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산소 농도가 당연히 떨어질 거고 주변에 산소가 진입을 할 수 없겠죠.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국소 방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스릴 방식이라는 거 있는데 이 호스릴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직접 릴 형태에 있는 호스를 직접 끌고 가서 해당 불이 난 장소에 뿌리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호스릴 방식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대부분 전역 방출 방식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가스계 소화 설비의 구성 및 동작 원리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진이 띄워져 있어서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스 소화약제가 저장되어 있는 여기 고압 용기죠. 자, 우리 이것을 약제 저장 용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는 선택 밸브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수계 소화 설비에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밸브,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건식 밸브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는 밸브를 뭐라고 하더라? 자, 선택 밸브라고 합니다. 자, 이 선택 밸브라는 것은 방호 구역, 가스계 소화 약제가 뿌려지는 이 구역, 이것을 우리가 방호 구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방호 구역이 최소 2개소 이상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선택 밸브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개념이 뭐냐? 만약에 선택 밸브가 3개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방호 구역이 몇 개? 3개소 설치되어 있구나. 만약에 약제가 뿌려지는 이 방호 구역이 1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 약제 저장 용기에 약제가 모두 이쪽으로 뿌려지게 될 거니까 선택 밸브는 굳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처럼 선택 밸브가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것은 이렇게 가스 소화약제가 뿌려지는 곳이 3구역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만약에 그 구역을 가장 큰 구역을 A구역, 면적이 큰 구역, 그 다음 큰 구역을 B구역, 가장 작은 구역을 C구역이라고 했을 때, 자, A구역에는 10병, 자, B구역에는 5병이 필요하고 C구역에는 3병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약제실에 저장하는 소화약제 저장 용기는 18병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구역에 10병을 약제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C구역에서 3병이 필요한 구역이죠. C구역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여기가 A, B, C라고 할 때 C구역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이 약제 저장 용기 총 10병 중에 끝엔 하나, 둘, 3병만 터뜨려서 여기 있는 집합관을 통해 C구역으로 연결되는 배관을 통해서 C구역에 약제를 쏟아 부어질 수 있게끔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밸브라는 개념보다 방호구역이 최소 2개소 이상 있을 때 이 약제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선택 밸브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밸브 1차 측, 자, 약제가 들어가는 인입되는 이 부분 1차 측, 그리고 약제 저장 용기가 여기 젖줄처럼 막 물려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이 배관을 모든 설비가 집중되어 있어요. 집합적으로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관을, 자, 집합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자, 우리가 구성을 살펴보면은, 자, 약제 저장 용기, 자, 집합관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해당 방호구역에 따라서 선택 밸브라는 것이 있다. 자, 그리고 해당 방호구역에는 A, B 교차 회로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감지기가 동작되면 당연히 이 해당 방호구역에 약제가 쏟아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구역에 있는 선택 밸브를 개방하기 위해서 A구역의 감지기가 동작되면은 A구역에 있는 기동 용기 함이 동작돼서 선택 밸브를 열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동 용기함이라는 것은 선택 밸브마다 방호 구역마다 각각 설치되어 있다. 자, 그래서 기동 용기함 안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기동 용기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CO2 약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이산화탄소를 기동 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 함에 기동 용기함 문을 열어보면은 CO2 기동 용기가 들어가 있고, 이 기동 용기를 개방시키기 위한, 자, 솔레노이드 밸브, 자, 전자 밸브, 자,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동작되는 밸브, 전자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뭐도 있다? 자, 압력 스위치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 자, 여러분들은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장 용기, 그리고 집합관, 방호 구역에 따라서 선택 밸브, 자, 그 선택 밸브 방호 구역에 따라 기동 용기를 개방시킬 수 있는 기동 용기함이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가스계 약제실에는 이렇게 가스계 소화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반이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자, P형 복합 수신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 약제가 흘러가는 해당 방호 구역에는요, 당연히 해당 방호 구역의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A, B 교차 회로형 감지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준비 작동 시 스프링클러 설비였죠. 해당 방호 구역에 그 밸브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A, B 교차회로형 감지기를 설치했었던 것과 똑같이 가스계 소화 설비도 교차회로형 감지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방호 구역에는 약제가 쏟아질 때 당연히 경보를 알려야 될 거니까 사이렌이라는 경보 설비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제가 막 쏟아질 때 이 밖에 있는 제실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약제가 다 빠져나와서 소화 실패의 확률도 있고, 소화 실패할 수도 있고, 안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약제 방출 표시 등이라고 해서 출입구 상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제가 방출 중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거주자의 진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렇게 방출 표시 등이라는 것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방어구역 감지기가 단선되면은, 자, 감지기 동작 안 할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약제가 방출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자동이 실패했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 fail safe 개념이죠. 자, 그걸 대비해서 해당 방어구역마다 모두 있다. 이렇게 생긴 수동 조작함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약제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용기, 약제가 방출돼서 선택 밸브를 통해서 나갈 건데 모든 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이 배관을 우리가 집합관, 그리고 방어 구역마다 선택 밸브, 방어 구역마다 그 해당 구역에 따른 선택 밸브를 개방시켜 주기 위한 자, 기동 용기함이라는 것이 있고, 자, 이 모든 것을 제어하기 위한 뭐도 있다? 제어반이라는 것도 있구나. 자, 해당 약제 시단 해당 방어구역, 약제가 뿌려지는 방어구역에 가면은 자, 천장 상부에 교차회로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 출입구 인근에는 수동 조작함, 그리고 방출 표시 등 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해당 방어구역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연소 생성물이 상승해서 천정면에 부딪혀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최초에 연소 생성물 근접해 있는 감지기가 먼저 동작할 겁니까? 할 겁니다. 자, A, B 회로 중에 만약에 A 회로가 먼저 동작했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가 어디로? 제어반의 신호가 들어가겠죠. 그럼 제어반에서는 해당 방어구역에 A 감지기가 동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A 지구 표시 등이라는 게 뜨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화재 표시 등, 대표 화재 표시 등이 같이 점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라는 지구 표시 등, 그리고 화재라는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되고, 자, 당연히 화재 표시 등이 점등됐으니까, 자, 음향 장치도 나가야 되겠죠. 자, 수신기 옆에서 울리는 경종, 주경종, 해당 경계 구역에서 울리는 경종, 자, 지구 경종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사이렌 형식으로 되어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지구 경종이 설치되어 있죠. 자, 지구 경종이 막 따라랑 하고 명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소 생성물이 자, 처음에 A 감지기를 동작하고, 자, 옆으로 올라가서 자, B 회로에 있는 B 감지기까지 둘 다 동작하게 되면은 자, B 감지기 신호가 다시 제어반에 들어가요. 자, 처음에는 A 지구 표시 등이 뜨여져 있었지만 나중에 뭐도 뜨는 거예요? 자, B라는 지구 표시 등도 점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B 둘 다, 자, 이것을 AND 회로라고 하는데 둘 다 동작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진짜 화재, 이제는 약제를 뿌려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제어반에서는 여기 기동용기함으로 신호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 다 들어오면 여기 기동용기함에 신호를 보내줄 건데 여기에 지연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대략 30초 정도의 지연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뭐다? 자, A, B 둘 다 들어오면 하나, 둘, 셋, 넷, 30초가 될 때까지 뭐예요? 약제가 아직 개방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이 시간이 뭐냐? 우리 둘 다 동작했을 때 30초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자, 이때는 우리 보편적으로 전역 방출 방식을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해당 방어 구역에 있는 만약에 출입물이 있다. 그럼 열려 있다. 그러면은 이 출입물이 당연히 닫혀야 되겠죠. 왜? 밀폐가 원칙이니까. 자, 그리고 해당 방어 구역에 환기 설비가 자, 돌아서 환기를 급배기 하고 있다. 자, 이것이 계속 돌면은 약제가 뿌려질 때 약제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소화 효과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해당 방어구역에 환기 장치도 정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 이 방어구역 안에 있는 제시자가 경보를 통해서 나오기도 해야 될 거고요. 자, 피난 시간이라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해당 방어구역 감지기가 잘못 오동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30초 안에 이 제어반을 복구를 하라. 자, 연동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복구를 해서 약제가 터지는 부분을 방어를 하라. 라는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약재 저장 용기가 꽤 비쌉니다. 뭐 개당 뭐 200에서 300만 원까지 하니까, 자, 보편적으로 한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약재가 한번 터지면 거의 옥 하고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30초 안에는 비화재보호에 따른 그 설비를 정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해당 방어구역에 밀폐를 하는 시간, 그리고 해당 방어구역에 있는 제실자가 피난하는 시간이 자 30초 정도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B 감지기가 동작해서 제어 안에 들어오면은 자 30초 동안에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30초가 되면은 자, 여기 해당 방어구역, 여기 만약에 A 구역이라고 하면 A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동 용기함에 자, 제어반에서 전기를 보내주게 되는데 어디로 보내주냐라고 하면은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에 있는 보면 이렇게 전기선이 뒷부분에 이렇게 전기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 여기 제어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초 후에 제어반에서 어디? 솔레노이드 밸브로 전기를 주게 되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여기에 침이 탕 하고 튕겨져 나가게끔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사진에 좀 보여져 있죠. 솔레노이드 밸브가 뒤로 이렇게 장전되어 있다가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A, B 감지기 둘 다 동작하고 30초 후에 여기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탕 하고 쏘게끔 돼 있어요. 여기 뒷둥이 안 보이죠? 쏙 들어가면서 여기 파괴침이 한 3cm 정도 자, 돌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동작 전, 얘는 동작 후가 되겠죠, 사진이. 자, 요 파괴침이 여기 기동용기의 상부에 있는 봉파를 땅 하고 때리게 되면은 이 CO2 기동용기의 자체 증기압에 의해서 압력이 이렇게 동관을 타고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뭐가 전달된다? 동관을 통해서 압력이 전달되게끔 되어 있다. 자, 이 동관을 통한 증기 압력은 자, 여기가 기동 용기이니까 이거는 뭐다? 무엇을 기동시키기 위한 용기인 거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동 용기의 증기압은 여기에 자, 여기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기동 용기가 개방되면은 자, 동관을 타고 이 증기 압력이 요 위에 있는 요 선택 밸브로 들어가는 부분에 동관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증기 압력이 도달돼서 땅 하고 압력이 전달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선택 밸브의 걸쇠 부분이 탕 하고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가 A 구역이라고 하면은 A 구역에 있는 기동 용기가 동작돼서 기동 용기의 가스압이 A 구역에 있는 선택 밸브의 걸쇠를 열어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약재가 개방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A 구역으로만 흘러가겠죠. 자, 그래서 이 기동 용기의 가스압은 자, 첫 번째 해당 방어구역으로 흘러가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해당 방어구역에 설치된 선택 밸브를 열어주는 게 첫 번째.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동관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선택 밸브를 열어주지만 이 가스 증기압이 CO2 기동 용기 증기압이 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동관을 통해서 어디까지 흘려지냐? 여기 사진을 좀 확대시켜 놨죠? 여기 약재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용기 요 상부를 우리가 니들 밸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니들 밸브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증기압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증기압에 의해서 니들 밸브 파괴침이 저장 용기의 봉판을 땅 하고 치게끔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기동 용기는 무엇을 개방시켰죠? 첫 번째 선택 밸브의 걸쇠를 개방시키고, 자, 두 번째 해당 방어구역에 연결된 가스 약재 저장 용기 니들 밸브를 동작시켜서 약재 저장 용기를 개방시켜 주더라. 자, 선택 밸브 개방 그리고 약재 저장 용기를 개방시켜 주는 게 바로 기동 용기의 역할입니다. 자, 전자 밸브 솔레니드 밸브는 역할은 뭐예요? 자, 제어반의 신호를 받아서 우리 기동 용기를 개방시키는 장치가 뭐다? 솔레노이드 밸브, 자, 전자 밸브라고 합니다. 자, 기동 용기는 뭐를 개방시켰죠? 선택 밸브와 약재 저장 용기를 개방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약재 저장 용기에 니들 밸브가 탕탕탕탕 터지게 되면은 이 약재 저장 용기 자체 증기압에 의해서 여기 저출처럼 물려 있는 집합
혈관을 통해서 막 흘러가겠죠. 그죠? 그리고 B구역, C구역도 있지만 얘는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간다? 자, A구역으로 통하는 배관을 통해서만 약재가 방출되게끔 돼 있다. 당연히 헤드 전체에서 균일하게 약재가 방출되겠죠. 그죠? 자, 이게 간단한 가스계 소화 설비의 동작 원리인데, 자, 이렇게 선택 밸브를 통해서 약재가 막 흘러나갈 때 일부 여기 약재가 나가는 약재 일부를 어디로? 여기 기동용기함으로 피드백 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사진에 보면은 선택 밸브를 통해서 약재가 막 방구구역으로 흘러갈 때 그 일부를 여기 옆에 따놓은 여기 동관 하나 좀 보이시나요? 자, 약재 배관에 연결된 동관이 하나 있는데, 자, 흐르는 약재를 대부분 해당 방구구역으로 흘러가겠지만 그 일부를 이렇게 동관을 따서 아래로 뺍니다. 자, 이 동관이 어디로 내려오냐? 자, 아래에 있는 여기 기동용기함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기동용기함에 이렇게 내려와서 압력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어요. 동관이. 자,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에 연결된 동관에 그 방출되는 가스압이 전달되면은 여기 있는 압력 스위치 접점이 손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뒤로 밀리면서 살짝 위로 올라와요. 옆으로 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압력 스위치 접점을 동작시키게 되는데, 이 신호가 또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제어반에 신호가 들어와요. 자, 그럼 뭐예요? 약재가 방출되는 것에 가스를 일부를 피드백 시켰으니까 약재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뭐다? 바로 요 압력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제어반에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어반에서 어디로 신호를 줘요? 여기 출입구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방출 표시 등의 정기적인 신호를 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소등되어 있다가 어떻게 소화가스 방출 중이라는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압력 스위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자, 소화약재 가스 방출 표시 등을 점등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그럼 얘는 점등되겠죠. 그러면 밖에 있는 제실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거주자의 진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로 방출 표시 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가스계 소화 설비 동작 원리고요. 만약에 감지기가 단선됐어요. 그럼 화재가 나더라도 감지기가 동작 안 하겠죠. 자, 그럼 밖에 있는 제실자가 화재 사실을 인지한 후에 밖에 있는 수동 조작함을 동작시켜도 똑같이 화재 신호를 입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지기가 안 되면, 자동이 안 되면 수동으로 동작시키게끔 동작 원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우리 가스계 소화 설비 작동 순서도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건 시험에서도 꽤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죠. 자, 관련된 그림은 우리 한국소방안전원 그 안전관리사 강습교재에 이런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출처를 밝히면서 여기에 따왔고요. 자, 한번 보면은, 자, 화재가 발생하네요. 자, 자동으로는 감지기 A, B 회로가 동작하겠죠. 아니면 누군가 먼저 동작했다 그러면 수동으로 수동 조작함을 동작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A, B 둘 다 동작하거나 수동 조작함을 동작시켰을 때, 자, 제어반에 신호가 들어와요. 자, 그리고 뭐다? 30초 동안 카운트다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 시간에 뭐예요? 당연히 감지기가 동작하면은 화재 표시 등 뜰 거고, 자,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이런 것들은 음향장치는 경보에서 나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방출 표시 등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일단은 패스. 자, 그리고 해당 방어구역은 전역 방출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 폐쇄 장치, 자, 열려있는 출입문, 창문, 그리고 환기장치, 급배기 팬들은 당연히 정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 30초 안에 뭐가 필요하다? 자, 이런 경보를 통해서 제실자의 피난, 그리고 밀폐 방어구역을 밀폐하는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 하나 더 있었죠? 만약에 오동작이면 이 시간 30초 안에 복구하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더라. 자, 30초 후에 제어반에서 어디로? 자, 기동용기함 안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로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 솔레노이드 밸브가 기동유예를 땅 하고 때리는 거죠. 자, 그럼 기동용기의 자체 증기 압력에 의해서, 자, 기동 동관을 타고 첫 번째 어디로 갔었어요? 해당 방어구역으로 약재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선택 밸브를 열어주고, 또 연결된 동관을 통해서 약재 저장 용기를, 여기에 연결된 약재 저장 용기의 동관을
압을 전달시켜서 약제 저장 용기를 땅땅땅땅 차례대로 개방시켜 줍니다. 그럼 약제 저장 용기가 개방되면 저장 용기 자체 증기압에 의해서 막 상부로 흘러가겠죠. 어디? 집합관을 타고 열려있는 선택 밸브를 통해서 해당 방어구역까지 연결된 배관을 이렇게 타고 배관을 타고 흘러가겠죠. 자, 그리고 해당 방어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를 통해서 해당 방어구역이 막 쏟아지게 될 겁니다. 자, 대부분의 약제는 해당 방어구역에 쏟아질 거고 방출되는 가스의 일부를 피드백 시켰어요. 자, 피드백 이렇게 기동 경계함 쪽으로 피드백 시켰죠. 자, 그래서 어디로? 요 압력 스위치 라인 쪽으로 빼게 되면은 압력 스위치가 삐쭉 올라오게 되면서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게 되는데 그때 접점 신호가 붙어서 제어반의 신호가 들어가면 뭐다? 자, 그때서 해당 방어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 상부에 방출 표시등이라는 것이 점등되면서 약제가 방출 중이니까 해당 방어구역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표현을 해주게끔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방출 표시등은 여기 출입구 상부에도 있지만 수동 조작함에도 약제가 방출 중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고요. 당연히 제어반에도 표현이 되게끔 되어 있다. 자, 요 순서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기사 시험이나 뭐 관리사 시험 안에서도 이 순서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동작 구성 및 동작 원리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본문에 들어가서 원문을 해석할 때도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동 폐쇄 장치라고 해서 자,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PRD라고 해서 피스톤 릴리즈 댐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평상시 열려있던 창문들은 당연히 여기 보면은 자동 폐쇄 장치가 동작되면서 만약 여기 창문의 정기적인 힘에 의해서 닫히는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당연히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어 전기가 들어가면 열렸던 창문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닫히겠죠. 하지만 이런 전기식 같은 경우는 꽤 금액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방어구역에 만약에 이런 개구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생긴 댐퍼라는 것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댐퍼에 PRD라는 피스톤 릴리즈 댐퍼를 설치하고 방출되는 가스 압에 이렇게 동관을 연결을 해요. 그래서 약제가 방출될 때 방출되는 가스압이 이 동관을 통해서 전달되면 이 피스톤이라는 것이 동작해서 이 댐퍼를 자동으로 닫히는 그것을 우리가 PRD라고 해서 피스톤 릴리즈 댐퍼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기계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전기식과 기계식은 다르다. 자, 전기식은 좀 금액대가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 뭐가 설치되어 있다? 자, 기계식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자동 폐쇄시켜도 되고 이렇게 동관을 연결해서 방출되는 가스압에 의해서 열렸던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닫히게끔 구성을 해도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순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스계 수화 설비의 구성 및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NFPC, TC 기준이죠. 자, 106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 가스계 수화 설비 중에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 우리 하자연진 기준 원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